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아침 9시 40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일단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S&P는 0.5% 가까이 하락 마감했고 나스닥은 0.1%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하락 종목 수가 확연히 더 많은 그런 분위기는 안 좋은 장이었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뭐 요런 재료를 갖다 붙였는데요. 민간 고용지표 부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는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ADP Non-Farm Employment 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가 69만 5천이거든요. 근데 33만 나왔어요. 쇼크죠? 굉장한 쇼크입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렇게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려졌다라는 게 이 숏을 보는 입장에서 좋은 거냐? 사실 개인적으로 일단 별로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제가 보는 제가 숏을 보거나 뭐 아래쪽으로 봐야 되는 그런 근거는 어쨌거나 뭐 긴축 쇼크 이런 거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뭡니까? 긴축을 하려면은 경제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어떤 고용시장의 회복이 느려지고 경제 회복이 느려진다는 증거가 나오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작년 3월부터 해서 모든 악재들이 다 호재로 둔갑돼 갖고 안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더 올랐단 말이죠. 뭐 전염병 사람들이 더 많이 걸렸다고 해도 올랐고 뭐 무슨 지표가 안 좋다 하면 오르고 지표가 좋아도 오르고 하여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악재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일단 이렇게 경제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게 일단은 오히려 좀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어제 시장 반응은 웬일로 좀 정직하긴 했어요. 고용지표가 안 좋으니까 시장이 하락했대요. 이게 정직한 반응이긴 하죠. 근데 아무튼 그 포인트는 우리가 테이퍼링 뭐 이런 긴축 이런 거를 포인트로 잡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은 올해 테이퍼링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 최소한 그죠? 지금 이제 일부 투자은행이나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도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숫자가 나와버리면 최소 올해는 아니겠죠 최소한. 이게 이렇게 안 좋게 나왔으니까 내일 밤인가요? 네, 내일 밤에 예상이 되어 있는 그 비농업 고용지표 그것도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자,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이것 때문에 어제 시장이 좀 흔들렸다. 웬일로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하여튼 좀 시장의 반응이 좀 의아하긴 하다. 이런 점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요. 일단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뭐예요? 긴축은 좀 멀어지겠죠. 근데 어젯밤에 신기한 게 또 달러는 올랐단 말입니다. 하여튼 뭐 재밌어요 시장 반응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 뭐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일관성이 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젯밤에 일단 경기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다라는 이야기 하나 드릴 수가 있겠고 어젯밤에 누구였더라? 연준의 뭐 클라리다가 뭐 또 연설을 하고 뭐 이랬네요. 이런 기사 내용은 여기서 잘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기사 제목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뭐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연준 위원들이라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그럭저럭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요거 기사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기사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여기서 뭐 더 이렇게 보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고 뭐 이런 기사가 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젯밤 일단 미국 주식시장 내용을 보면은 일단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죠? 어쨌든 상방으로 일단 제한이 걸리긴 걸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금 시장 상황이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못 넘는다라고 해서 뭐 큰일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이런 아래에 있는 자리는 붕괴시켜 줘야지 뭐 숏을 이야기하든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죠. 아직까지 이 자리를 붕괴시킨 건 아니라 우리가 안심할 때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자, 어젯밤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갔죠, 어젯밤에. 가야 될 자리에서 일단 못 갔어요. 별로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이게 기간 조정일 수도 있는데요. 가야 될 때 못 갔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은 점이긴 해요. 일단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우리가 바로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거. 어제 코스피가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급등을 했는데 최소한 미국 시장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박스권 내로 들어왔으니까 오늘 한국 시장도 탄력적이진 않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어제의 급등이 팔아먹기 위한 급등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제가 어젯밤에 그 말씀드린 게 오버슈팅 가능성.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시장이 이제 어제 장대 항봉을 시작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장대 항봉이 막 나오면서 일주일 내내 오르냐, 작년 11월처럼 막 일주일 내내 오르고 이런 것이 나타날 거냐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이제 이런 가능성은 일단 하나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좀 빠를 수 있는데, 최소한 그죠, 어젯밤 미국이 박스권으로 들어왔으니까 당장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다. 어제 급등이 꼭지를 만들기 위한 급등이었을 가능성은 좀 높아진 거겠죠. 일단 이런 식으로 구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머리 위쪽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여유를 일단 전부 다 메워버리고 중요한 저항에 터치를 하고 나서 일단 뭐 살짝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재 나왔어요. 하여튼 어젯밤 미국 시장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뭐 제가 믿고 있는 게 미국 시장 변동성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숏을 보는 근거로서 좀 믿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보시면 어쨌든 변동성 지수 아직까지 뭐 잘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빅스만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이거에 베팅하는 UVXY라는 상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모양이 여러분들에게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거 무슨 일 생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빨리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생기고 시장이 평화롭게 갈 거면 UVXY인데요. 이게 최소한 이 밑에 선으로 빨리 보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6월 28일이거든요, 이날이. 6월달 말부터 해가지고 한 달 내내 잘 지켰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무슨 일이 한번 나야지, 이건 시세를 한번 줘야지 이게 아래쪽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바로 여기 이렇게 죽인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좀 아무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무튼 어젯밤에는 못 넘긴 했는데 여전히 미국 시장 여기서 만약에 또 고점을 뚫고 날아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급등의 가능성도 있긴 있는 거예요, 그죠? 급등 안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급등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지금 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UVXY 아니면 이런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힘을 모아놨잖아요. 힘을 모아놓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면서 얘가 터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의 방향이 아래쪽으로 가면서도 터져나올 수 있을 일단 가능성은 두 개 다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저런한 이유를 들어서 시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가면서 이거를 터뜨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가능성을 일단 둘 다 열어놓자. 그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가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S&P가 빨리 이 밑에 있는 이 선을 내려와야 이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쏠리는 거고, 빅스가 터지면서 이 방향이 아래쪽으로 터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너무 지금 위쪽에서 오랫동안 놀고 있어가지고 반드시 아래쪽으로만 터진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물론 저는 아래쪽으로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이 가능성은 다 열어놓자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미국 시장 변동성이 너무 오랫동안 많이 쭉 모아오긴 했습니다. 이거 힘을 터트릴 날이 머지 않았어요. 무려 한 달간 지켰어요. UVXY 살짝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사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한 달 동안 모았는데 한 달 동안 기를 모아놨기 때문에 제 생각엔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시세를 줄 것 같긴 해요. 시장의 방향성은 모르지만 어쨌든 변동성은 확대될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변동성 확대에 베팅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요. 어젯밤 달러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사실 좀 제 생각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뭐 굳이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받아들여야겠죠. 어제 방금 말씀드렸던 비농업 고용자 지표, 그게 안 좋게 나왔잖아요. 안 좋게 나왔으면 테이퍼링이 좀 뒤로 밀러지는 거고, 긴축이 좀 멀어지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달러가 내려왔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하여튼 오히려 달러는 뭐 이렇게 상승을 마감해가지고 이 조정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만들어놨으면 이제 가야겠죠. 이게 가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코스피가 이번 일주일 내내 반등하고 이랬던 게 이 달러가 조정받는 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던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달러가 이렇게 또 머리를 든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몇 거래일 정도 버티다가 올라가고 몇 거래일 정도 버티다가 올라가려는 그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은 모습. 어쨌든 뭐 달러 상승 추세는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거. 그 와중에 조정이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는 거. 어제 장대 양봉 의미가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이 금리도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면서 쌍바닥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일단은 보시면은 쌍바닥 가능성이 좀 보이긴 보입니다. 지난 직전 저점 자리에서 물론 저점은 살짝 낮춘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무튼 안 빠지면서 3거래일, 4거래일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 방향전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있어 보입니다. 테이퍼링이 머지 않았다라는 거를 테이퍼링이 머지 않았음을 준비하는 건지 어쩐지 솔직히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뭐 금리가 내려가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까? 일단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처럼 그런 딱 눈에 딱 띄는 그런 연관성이 좀 잘 안 보인다는 표현을 드려야 될까? 하여튼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오면서 최근 코스피라든가 주식시장이 좀 안 좋긴 안 좋았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긴 안 좋았죠. 얘가 계속 내려오면은 일단 주식시장이 안 좋긴 안 좋을 모양이다라는 생각도 하긴 해야 될 텐데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작년처럼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올라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때 금리 계속 올라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죠? 금리 올라왔을 때 나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죠.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 시장 상황이 시장 기초 체력들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많이 내려가도 이래저래 좀 쇼크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여기서 턴어라운드를 할지 어쩔지 좀 기대가 되는 자리이긴 한데 금리가 턴어라운드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핑계를 갖다 붙일지 솔직히 지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시장에 어떤 큰 변화의 바람이 부는지 체크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흐름이 끝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흐름은 체크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좀 하긴 했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 주식 시장이 박스권 안에 있어갖고,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어제 미국이 박스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국 시장 신나지는 않을 거다. 요런 이야기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텔레그램에서 보다 보니까 요거 하나 보이던데, 요거 한 번씩 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격도로 살펴보는 현재 시장 요런 이야기 나오는데, 기술적인 이야기인데요. 월봉상 너무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5일선과 20일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졌다 라는데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크게 확대된 상황이다. 이게 이렇게 확대됐을 때 지금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격도가 확대된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구간들을 역사상 월봉에 표시를 해보면 요런 구간 안에 와 있다라는 거. 이때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은 앞으로 어떤 그림이 생겨날지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물론 C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C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확률상은 A, B, D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 확실히 큰 하락의 가능성이 높았죠. 올랐던 거 다 되돌렸죠. 되돌렸어요. C 하나 제외하고는 올랐던 거 다 되돌렸습니다. 일단 확률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긴 높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이런 거 한 번 정도 기술적인 이야기니까 어쨌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률적으로 그렇다. 그만큼 지금 주식이 비싸다. 이격도가 그렇게 벌어진 것도 역사적인데 그게 그만큼 비싸다는 이야기다. 하여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려봤고요. 한국 시장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마 오늘 아마 고점이 나오거나 할 거다. 분명히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고점을 높이긴 높였습니다. 고점을 현재 높이긴 높여놓은 상태고 일단 윗꼬리가 달리긴 달렸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어제 갔었어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한국은 연속적으로 막 급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들고요. 결과적으로 또 수렴형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일단 또 수렴형 놓고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코스피인데요. 제가 이제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놓고 지금까지 보고 있었어요. 물론 이 위에 있는 선은 오늘 아침에 추가한 겁니다. 아무튼간 요렇게 지금 보시면 삼각 수렴형이었는데 이번에 이 아래쪽을 붕괴시켰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위에서부터 요렇게 요날 고점과 요날 고점을 연결하면 요렇게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 추세선을 오늘 살짝 넘어섰죠. 살짝 넘어섰다 지금 밀리고 있는데, 하여튼간 아래쪽으로 깼었다고 위쪽으로도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닌 건지, 뭐 밸런스를 맞추려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여전히 수렴형 안에 와 있어요. 여전히 수렴형 안에 와 있고, 그 와중에 뭐 긴축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연방정부 부채 한도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달러가 머리를 들고 있고, 뭐 원달러 환율은 뭐 정배열이 되기 직전이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양봉 여전히 페이크일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하여튼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상방으로 좀 제한적이었으니까, 그나마 숏을 보는 입장에서는 좀 한숨 돌렸죠. 그죠? 어젯밤에 미국 올랐으면 그러면 아마 진짜 이 볼린저 밴드 찍고 나갔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요. 그러면 숏을 좀 포기했었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이제 어젯밤에 미국이 갔어야 될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이라도 숏은 더 희망을 갖고 버텨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이 진짜 지금 뭐 아니면 도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 못 넘는다. 이 자리 못 넘는다에 베팅해볼 절호의 찬스인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오늘 같은 날, 이제 뭐 어제 오늘 이런 자리에서 뭐 몰빵 한번 해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 번쯤 해보고 개길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잘 풀리면은 뭐 완전 초대박인 거고요. 안 풀리면은 또 도망가야 되겠죠. 근데 아무튼 뭐 아니면 도인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코스닥 아니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아니면 도인 자리까지 온 거고요. 뭐 조금 시차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둘 다 아주 결정적인 그런 진짜 턱끝까지 차올랐어요. 턱끝까지 차올랐으니까 한번 이 진짜 물론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굉장히 위험한 자리인데 위험을 충분히 감수해 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뭐 세게 해봐야죠, 그죠? 아무튼 뭐 저는 뭐 세게 다 했으니까 이제 기다려 보려고요. 뭐 할 건 다 했고 7월 초부터 해갖고 한 달간의 느긋한 매집을 거치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한 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하여튼 뭐 조만간 뭐 결과가 나겠죠. 한 달 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본 게 뭐 결실을 볼지 아니면 또 다시 스트레스만 받고 끝날지 조만간 결정이 나긴 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근데 오늘 결정이 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런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그죠? 네, 보시면 콜옵션 같은 거 어제 너무 과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반드시 프리미엄 빼는 과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과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우하향 추세로 잘 왔는데 갑자기 21선까지 튀어오르면 여러분들 이거 낼름 매도해야겠죠. 당연히 낼름 매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특별히 하여튼 드릴 말씀은 없네요. 일단 한번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몰빵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